1945년 4월 30일 20세기 최악의 독재자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벌어진 일들은 그의 생전 못지않게 충격적이고 기이했죠. 시체 소각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의 집단 자살, 그리고 권력자들의 배신과 도망까지 말입니다. 과연 히틀러의 죽음 이후 독일과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히틀러가 총탄을 택하기 직전 그는 측근 마틴 보어만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과 에바 브라운의 시신을 즉시 태워서 연합군이 절대로 전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마치 사냥꾼이 사슴뿔을 차 후드에 전시하듯 자신의 시신이 승전국의 전리품이 되는 걸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신을 태울 가솔린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점이었죠. 당시 베를린은 소련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연료를 가져오는 건 불가능했죠. 결국 부하들은 벙커 지하 주차장에 있던 파손된 차량들에서 연료를 빼내야 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잔해로 뒤덮인 차고에서 약 200리터 정도의 가솔린을 겨우 확보할 수 있었죠. 충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운전기사 에리히 케프카와 부관 오토 귄체, 한스 링게는 소련 포탄이 사방에서 터지는 가운데 두 시신을 안뜰로 옮겼습니다. 먼지와 파편이 공중에서 춤추는 상황이었죠. 세 사람은 보어만과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에 가솔린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도 시신이 완전히 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오후 내내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수백 리터의 휘발유를 더 구해서 부어가며 히틀러와 두 마리 개의 탄 유해를 처리했죠. 히틀러는 연합군이 자신의 애완동물까지 전리품으로 삼는 걸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히틀러가 스스로를 처리할 때쯤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는 이미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자살하는 게 아니라 6명의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죽이기로 한 거였죠. 마그다는 아이들이 살아남으면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치과 경험이 있는 SS 의무장교 헬무트 쿤츠를 협박해서 자신의 계획을 도우게 만들었죠. 쿤츠는 처음에 거부하며 벙커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마그다가 남편에게 탈영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왔죠. 1945년 5월 1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그다는 쿤츠에게 아이들에게 모르핀 주사를 놔서 의식을 잃게 하라고 명령했죠. 몇 분 후 아이들은 강제로 시안화물 캡슐을 먹게 되었습니다. 요제프와 마그다는 괴벨스의 SS 부관 퀸터 슈바게만과 함께 총리관저 정원으로 나가 자살했습니다. 히틀러를 따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라이프치히 시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다른 많은 시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독을 탄 샴페인으로 마무리했죠. 1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7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죽음을 택한 거였죠. 강제 수용소 학살에 연루된 의사 에른스트 그라비츠는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앉아 있다가 수류탄 2개를 터뜨렸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패배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나 도망보다는 망각을 선택했습니다. 열렬한 나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다양한 독일 고위 관료들은 제3제국의 마지막 날들을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거나 전쟁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연합국과 협상하는 데 보냈습니다. 히틀러는 분명 이런 상황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돌프의 생일 파티 이후 베를린을 떠난 헤르만 괴링과 하인리히 힌러의 배신 행위를 들은 순간 그는 분노를 담아 마지막 정적 유언장을 즉시 다시 작성했죠. 놀랍게도 히틀러가 떠난 후 완전히 비정치적인 해군 제독이자 유보트 사령관인 카를 데니츠가 제국의 새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히틀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놈이 죽었군.
산채로 잡지 못한 게 유감이야. 스탈린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강철의 남자라 불리던 그는 라이벌의 몰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엘리트 수사부대인 스메르쉬에게 히틀러의 사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고 명령했죠. 5월 2일 스메르쉬 요원들은 총리관저 정원과 벙커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3일 후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했죠. 러시아 장교들이 히틀러와 에바의 유해를 파헤쳤지만 휘발유를 사용한 모든 소동 때문에 유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신들은 비밀 장소로 옮겨져 치과 기록을 통해 히틀러를 식별할 수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그 치과 기록을 얻었을까요? 스메르쉬 부대는 히틀러의 치과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 본인은 서쪽으로 성공적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치과 의사의 조수인 케테 호이저만을 구금했는데 그녀는 히틀러의 치아가 케이크와 과자를 좋아한 결과로 눈에 띄게 나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총통의 치과 엑스레이를 제공했고 스탈린은 그녀에게 소련 노동수용소에서 10년형을 선고하여 감사를 표했죠. 독일 정부의 잔재는 공개적으로 히틀러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함부르크의 라이히센더에서 히틀러의 서거를 알렸죠. 독일의 마지막 단파 라디오 방송국이 함부르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바그너와 브루크너의 음울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보고서 자체는 히틀러가 볼셰비키에 맞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우다 죽었다고 주장하는 허황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새 지도자인 카를 데니츠 제독은 히틀러의 영웅적인 죽음을 칭찬하는 장황한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독일 국민에게 볼셰비키의 진격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죠. 불가피한 항복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으로 전투는 일주일 후인 5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데니츠의 발표를 방송했지만 히틀러가 탈출하도록 돕기 위한 선전일 수 있다고 경고했죠. 데일리 익스프레스 신문은 한 면에 히틀러가 죽었다는 제목을 실었지만 부고 기사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의 죽음 방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쇄하고 그의 경력에 대한 공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5월 2일이 되어서야 기자회견에서 히틀러의 죽음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언급했습니다. 한 기자가 미국 정부가 히틀러의 죽음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트루먼은 간결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죠. 트루먼은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독재자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한 권위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루먼은 그 권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스탈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비밀리에 진실을 알고 히틀러의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죠. 대신 히틀러가 아르헨티나, 스페인 또는 세계 다른 곳으로 탈출했다는 다양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이 전략을 사용하여 다른 세계 강대국들과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제를 뒷받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스탈린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트루먼을 직접 만났을 때 히틀러의 죽음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히틀러는 1945년 후반까지 끝까지 싸우고 싶어 했지만 하인리히 힘러는 스웨덴 정부 내부의 접촉자인 베르나도트 백작에게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힘러는 베르나도트가 서방과의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싶어 했죠. 수천 명의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구출되었지만 힘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무조건 항복을 고집했거든요. 히틀러의 생애 마지막 주에 힘러에게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방 라디오가 그의 비밀 협상 소식을 보도한 거였죠.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격분한 히틀러는 힘러를 모든 정부 직책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추방한 후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그때쯤 힘러는 마지막 절망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쪽으로 도망치는 독일군 무리에 섞이려고 애썼던 그는 콧수염을 깎고 안대를 쓰고 안경을 벗은 채 북부 독일의 영국 점령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활한 해적 변장은 효과가 없었고 도로 검문소에서 구금되고 말았죠. 힘러는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가 말 그대로 총탄을 물고
죽을 계획이라는 보고를 듣고 총통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1941년 포고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부 수반을 맡아야 하는지 물었죠. 히틀러는 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힘러의 배신에 이미 격분한 히틀러는 괴링에게 모든 당직에서 사임하거나 체포 및 처형을 당하라고 요구했죠. 괴링은 이에 응했지만 히틀러는 어쨌든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괴링은 잠시 구금되었지만 지역연합군에 급히 연락한 후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괴링은 미렌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는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예정된 처형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히틀러가 사망한 후에도 많은 부대가 계속 싸웠습니다. 이 병사들은 대부분 10대 소년들과 노인들로 구성되어 민병대에 징집되어 러시아의 수도 점령을 막는 임무를 맡았죠. 이 부대에서 이탈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를 포위했을 때에도 돌아다니는 순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발터 뱅크 휘하의 제12군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서 미군과의 교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적진을 뚫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미국과 영국이 통제하는 서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아무도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영토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뱅크는 러시아 전선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행동은 수만 명의 독일 민간인들이 서쪽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45년 5월 7일 타임지는 히틀러의 얼굴 위에 거대한 빨간색 X가 있는 선명한 표지를 발표했죠. 그는 이런 의심스러운 명예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